자,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년말 업무입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고요. 선생님들 이따가 어디 찾지 못하실 때 여기 보시면 제가 페이지를 마킹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년말 업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거점교,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한 학교를 우리가 거점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설교를 거점교라고 하고요. 거점교에서 해야 할 업무가 타교 수강생에 대한 성적 자료를 전송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적 메뉴에 보시면 타교 수강생 관리에 타교 수강생 자료 전송에서 마감 후에 승인 요청으로 업무 승인 과정을 거쳐서 결제가 완료되면 전송 항목 선택에서 성적을 선택해서 타교로 전송하면 됩니다. 그때 자료 전송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우리가 그 성적 처리 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성적이 먼저 처리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2차 지필고사 이전에 거의 마무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적을 거점교에서는 전체 마감 과목 이전에 전체 마감이 안 되더라도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공동교육과정만 따로 성적 메뉴에서 성적 처리에 과목별 성적 산출에서 먼저 마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사가 학정 메뉴에서 타교 수강생 관리에 타교 수강생 자료 전송에서 승인 요청 후에 타교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생기부 담당 선생님이 요거를 담당하시지 않은 경우는 업무 담당 선생님한테 좀 전달 연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마도 1학기 때 공동교육과정 다 하셔가지고 아마 운영하시는 학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학기 때 이제 새로 운영하는 학교들은 이 메뉴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업무를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송을 했으면 우리가 소속교, 그러니까 다른 학교죠. 성적을 받은 학교에서는 위탁 학생에 대한 성적을 반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정 메뉴에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에 위탁 학생 성적 등록 메뉴에서 타 학교 자료 가져오기를 버튼을 누르시고요. 학기 말 성적을 선택한 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타교 소속교. 자, 우리가 성적뿐만이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가져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선택해서 반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해야 되잖아요. 성적이 학생부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전체로 영역을 전체로 해놓고 개인별 반영하면 공동교육과정 성적이 학생부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점교, 타교 수강생 성적 전송 및 소속교 성적 반영에서 우리가 성적을 전송 완료하고 생기부에 반영하면 1학기 집중이수 과목, 그다음에 2학기 집중이수 과목 뭐 이런 식으로 어떻든 공독이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기부에 비고란에 뜨게 됩니다. 비고란에 뜬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은요. 하나는 거점교 소속 수강생이고요. 하나는 타교 소속 수강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점교에서는 공동으로 뜨고 타기관에서는 공동 쉼표 타기관 이렇게 생기부에 뜨니까 그거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맨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건데요. 공동교육과정 과목 비고란에 방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안 돼 있다. 우리 학교 이렇게 표시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편제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교육과정의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관리에서 해당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공동교육과정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거. 예. 자, 요거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공통 문구 사용인데요. 2페이지입니다.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 강의 2페이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등록하기 전에 위탁 과목의 성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채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성적이 있어야지 세특이 입력 가능하다는 거죠. 자, 1, 2학기에 공통문구를 입력한 경우에는 학기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집중 이수 과목은 학기별로 공통문구를 입력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건데요. 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교육 관련 기관의 경우 기관명만 입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밑줄 그려진 거. 경기도교육청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본교회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타교회. 그죠? 그래서 거점교회에서는 본교회라고 적고 타교생들은 자, 타교회라는 말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바이트가 부족하면은 경기도는 빼고 교육청만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새 뭐 온라인 그 공동교육 과정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오프라인이나 이런 얘기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기대 시에 구체적인 특정 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입력하지 않는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개설교는 입력을 어디서 한다? 성적 메뉴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위탁교에서는 학적 메뉴에서 세특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공동교육과정 개설교에서 과세특을 수정했어요. 그러면 다시 전송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속교에서는 비반영된 과세특을 삭제하고 성적까지 삭제해야 돼요. 과세특만 삭제해서는 나중에 과세특 변경이 안 돼요. 성적까지 삭제하고 다시 성적을 가져오게 한 후에 과세특을 반영해야지 반영이 된다는 거. 예, 그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우수상 등록. 자,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과 우수상을 등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수상을 우리가 교과 우수상을 이게 전송하는 게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공문으로 발급해줘요. 그리고 에듀파일로 그 공문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받은 학교에서는 공문을 근거로 교과 우수상을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동교육 과정에서 교과 수상을 등록한다면 거점교회 학생이 수상을 했다. 그러면 학생 생활에서 하는데 다른 학교의 아이가 받았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그 공문을 받았으면 그 다른 학교의 그 학교의 학생회에서는 학생 생활에 학급별 수상 관련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담임 선생님이 입력한다는 겁니다. 학급별 수상 관련 담임 선생님이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수상개원이 입력할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활동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도 학기별로 입력해요. 그래서 학기별로 입력하기 때문에 입력학기 설정에 유의해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동계획과 등의 거점교는 성적 메뉴에서 원적교는 학생 생활에서 한다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업과정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작년도, 작년도에, 작년도에 우리가 좀 질의응답, 이맘때쯤 질의응답 많이 올라온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하나 좀 발췌해 봤어요. 선생님들, 요거에 집중해서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그 강의 자료는 강의 그 PDF 파일을 읽어보면 되니까요. 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이제 예외사항이 많으니까요. 자, 한번 보시면 1학기로 종료된 클러스터 세특이 입력되지 않은 것을 학년 말 점검 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2학기잖아요. 그래서 1학기로 다시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기 말 성적에 기결 취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예, 과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기준연도 학기 관리에서 교무 학기를 1학기로 변경해야지 우리가 과세특이나 이런 거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체 교원에게 1학기로 바꾸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세요 하고 해주시고 성적의 성적 처리에 선출 마감 관리에서 학기 말을 마감을 취소해요. 이건 우리가 기결 취소라고 하죠.
그리고 학적의 위탁학생 관리에 위탁학생 세부능력 시상에서 반영을 하시고요. 다시 학기 말을 마감하시고 승인 요청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승인 결제가 나면 교무학기를 변경하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해놓고, 예. 만약에 다른 학교가 있으면 다른 학교에 전송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1학기 때 세특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네, 그것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학년 말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업과정 위탁학생입니다. 얘도 이제 3페이지죠? 예, 3페이지 밑에 보시면 직업과정 위탁학생은 학년말 없는데요. 자, 매월 셋째 주 소속교 등교일에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학생생활의 메뉴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기록 메뉴에서 입력한다. 자, 학년 말 이수 시간은 소속교 이수 시간과 위탁교육기간 이수 시간을 수기 합산한다. 이게 자동 합산이 안 돼요. 수기 합산하여 입력한다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매뉴얼에서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매뉴얼에서 밑줄에 굵게 표시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유의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상이 없도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체는 우리가 자동 봉진이라고 하잖아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각각 우리가 메뉴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니까요. 여기에서 각각 들어가는 거니까 각각을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탁교. 자, 우리가 밖에서 실시한 자율활동 있잖아요. 그거는 학적의 위탁.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학생 생활이 아니고 학적의 위탁의 메뉴에서 우리가 이수 시간과 특기 사항만 입력해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은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 자, 네, 그것만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학생 생활, 그러니까 뭐 위탁 기관에서 한 거는 우리가 누가 기록하지 않는데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 와서 자율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있겠죠. 그것과 합산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기 합산하여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수기 합산, 메뉴가 다르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수기 시간, 수기 합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동아리 활동에 누가 기록을 입력하지 않으면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것들도 입력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창체에서 봉사활동 외에도 학적 위탁이죠. 예, 학적의 위탁이고, 자, 학교에서 한 거는 학생생활이고, 예. 자, 그리고 진로도 마찬가지죠. 학적의 위탁.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이고요. 다 예, 후기합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교육기관 또 병원학교, 원격 수업기관 뭐 이런 학생들도 많잖아요. 병원학교. 예. 그런 기관에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 교육부 규제령을 준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무 과목 및 능력 단위 성적 등록인데요. 선생님들 1학기 때 위탁 학생의 성적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보면은 실무 과목은 지필고사,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필고사 같은 거고요. 능력 단위는 뭐 수행평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마 연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위탁생이 처음 있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실무 과목하고 능력 단위 이렇게 성적이 오는데 우리가 능력 단위는 우리가 과목 앞에 별 표시가 붙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능력 단위 과목 앞에 별 표시가 붙는다는 거. 예,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이 그렇다. 실무 과목은 지필평가, 능력 단위는 수행평가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무 과목 및 능력 단위 성적을 등록하는 거는요. 자, 4페이지에 나오죠? 4페이지에 나오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실무 과목하고 능력 단위가 같이 왔다. 성적이 같이 있다 그러면 학적 메뉴에 있는 이제 위탁 학생 성적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이 메뉴에서 과목을 추가해서 학생을 선택하고 과목을 추가해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실무 과목을 우리가 찾고 나서
능력 단위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능력 단위에서 버전이 나옵니다. 버전. 제가 이것만 조금만 크게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전이 나와요. 이 버전이 똑같아야 돼요.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위탁 학생의 성적표를 보시고 정확하게 버전이 일치하는 거.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예.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해주셔서 예, 그림에다 좀 체크를 해주셔서 버전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 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자 5페이지입니다. 자, 5페이지 넘어가서 맨 위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요. 크게 보시면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실무 과목이에요. 그리고 요게 능력 단위입니다. 앞에 별표시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능력 단위를 입력하게 돼 있고요. 실무 과목은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능력 단위는 없죠. 이게 시험 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얘는 지필 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자,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실무 과목 없이 능력 단위만 왔다. 그러니까 여기 요거가 아니라 이렇게 별 표시 있는 것만 왔다. 성적표에. 그러면은 학적의 위탁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학생 생활 메뉴에서 거기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상 관리에서 능력 단위를 추가한다는 거죠. 능력 단위를 추가하고 이 창에서 우리가 예, 버전을 보시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선생님들 유의 있게 보시면은 제가 계속 버전 강조하지만 SQL 응용 똑같죠? 예, 능력 단위 똑같잖아요. 근데 버전이 틀려요. 여기 요것도 앞에는 똑같죠? 근데 뒤에 16년 버전 3, 뭐 19년 버전 4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버전까지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꼭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 과목 세부 내용 특이사항 등록인데요. 마찬가지로 학적 메뉴에서 합니다. 학적 메뉴에서 하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탁학생 현장 수습 관리에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중도 복귀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성적 처리인데요. 이거는 성적 처리 연수 시간에 이거 선생님들 학년말 연수하기 한 달 정도 전에 성적 처리 연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이 연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전입생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했고 위탁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탁 학생도 1차 지필 평가 이후에 학교에 복귀했다. 예. 그러면 1차 지필은 어떻게 되죠? 1차 지필에 이제 우리가 결실을 했을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때는 인정이나 기타나 미인정 결시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2차 지필평가 이후에 왔으면은 위탁생 성적이 있으면 그대로 입력하지만 없을 때는 1, 2차 지필에 대한 인정점 유형을 우리가 인정결시, 기타결시, 미인정결시 중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열어서 하시면 되고요. 단 1차 지필평가에 해당하는 위탁교의 과목별 성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인정을 할 거냐, 인정한다면 몇 프로 인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서 정해서 입력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2단원이 끝났고요. 자, 2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질의응답이 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희 학교에 이제 위탁을 갖다가 11월 3일자로 복귀한 학생이 있는데, 자,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확인해 보니까 수업 일수가 11월에 수업 일수가 위탁교 2일, 11월 초에 이제 우리가 복귀했으니까 3일에 복귀했으니까 위탁교는 2일이고 복귀 후에 11일이잖아요. 근데 복귀 후에 11일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수업 일수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월 중간에 복교를 한다면 위탁교 일수와 본교 일수를 합쳐서 위탁학생 출결 관리에서 메뉴에서 출결 수를 합산해서 입력하라는 거예요. 11월 달 거를. 이런 경우는 흔히 많잖아요. 네. 요거 잘 보시고요. 네.
요거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출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흔히 있을 것 같아요. 복교생. 출결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위탁생이 12월 17일자로 종료돼서 원적교를 복귀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원적교에서 자율활동 같은 거 할 거잖아요. 예. 누가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날짜 리스트에서 12월 30일이 뜨지 않는다. 그래서 위탁생을 입력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는 전체 시간표 관리 메뉴에서 해당 일자 강의실에 시간표에 자율활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자, 그 날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수업 정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도 없다, 이 학생이 없다, 그러면은 수강학생의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위탁 갔으니까 당연히 우리 학교에 어떤 과목에, 자율활동에 수강 편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 편성을 하시면 돼요. 이 학생을 포함하시면 된다는 거죠.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소년원 학교에 간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소년원 학교에 위탁 간 학생의 학생부를 받았는데 총 수업 일수만 보내고 월별로 출결을 보내지 않았다. 총 수업 일수만 입력해도 되느냐고 이런 질문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일단은 월별 출결 내역이 입력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기관에 다시 요청해 가지고 받아서 학적에서 위탁 학생 관리 있죠? 거기서 월별 본교 출결 내역과 위탁 기관 출결 합산한 월별 출결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질의응답을 좀 살펴봤고요. 자, 3장 해볼게요.